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은 다이빙을 하시는 분인데 진짜 골치 아픈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빙 해도 될지 질문이 와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영상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50세가 넘었고요. 다이빙을 한 지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3년 전에 한번 좌측 어깨를 다쳤고 그때는 50견이었고요. 최근에 또 어쩌어쩌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번에는 또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년 정도 되면 이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나이가 들면 아주 흔한 병입니다. 어떻게 병 할 때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엄청 자주 하게 되네요. 이분의 지금 질문의 요지는 이 상태로 다이빙을 해도 될까요 하는 것과 다이빙을 했을 때 이 병이 악화되지는 않겠습니까? 그 다음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다이빙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시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도 당연히 다이빙 하셔도 됩니다.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요. 원인, 정상, 진단, 예방 같은 게 있고, 이게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이빙하고는 어떨까? 한번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myofascial pain syndrome이라고 합니다. 근막, 페인, 통증 증후군이죠. 이것이 근육이요. 그 다음에 골격계, 뼈대의 만성적인 질환이고, 이것이 뼈 힘줄인데 연골, 결체 조직 이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주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물들, 여기에서 통증을 느끼고, 평생을 살면서 이거를 한 번도 안 겪고 가는 사람이 한 20%나 된다고 합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난 100% 다 경험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구의 80%가 경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골격계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그쪽 통증의 약 30%,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의 내용에 따라서는 85%까지 이 근골격계 통증의 원인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신체의 모든 부위에서 다 나타납니다. 원인은 지금 아직도 원인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두 개 끄덕이는 해골이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뒤에서 박히면 이렇게 회초리로 한번 착 하듯이 whiplash 인주리라고 그러죠. 이런 거 하고 나서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서 그날은 괜찮은데 그 다음 날부터 목이 아프고 어쩌고 이것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상에 의해서도 올 수 있으면서 전신적인 어떤 질병의 한 부분으로 이 근막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철분이 부족하다든지 비타민, 특히 D가 결핍됐을 때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을 때 이 병이 잘 나타나고요. 인체 구조적인 요소 중에는 척추에 염증이 생기거나 골관절염, 그 다음에 측만증이 있을 때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인이 있을 때 나타나면 어떠냐? 아픕니다. 페인 신드롬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부분이 센시티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증에 민감해지고 거기에 손바닥을 쓱 긁어도 되게 아프고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것이 목, 주로 한쪽 어깨에 많이 옵니다.
저는 이쪽에서 상당히 고생합니다. 요즘은 뭐 그 마사지 기계를 하나 우리 최효숙 트레이너가 구해주셔서 하는데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트리거 포인트라고 합니다. 어떤 부위를 딱 건드렸을 때 어느 부위를 자극을 하면 딱 그 자리보다는 그 주위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거를 방아쇠 트리거 포인트라고 합니다. 물론 트리거 포인트가 없는 통증 증후군도 얼마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육이 뻣뻣한 것을 느끼고요.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두통, 그 다음에 앉아 있기가 아주 힘듭니다. 자세에 장애를 줍니다. 그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둥글게 되면서 또 구부러지는 뭐 그런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드물지만 현기증이나 귀에서 이명을 호소하는 경우도 이 근막 통증 증후군에서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비인후과 와서 저희들한테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진단하느냐? 이 병은 우리가 피 뽑아서 혹은 소변을 받아서 뭐 대변으로 현미경 검사를 해서 당신은 이 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주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이 배제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진단명을 붙이는 거죠. 다른 원인 중에는 사실은 좀 비슷비슷한데요. 섬유 근육통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팔 터널, 팔 터널의 증후군, 그게 좁아지면서 거기를 통과하는 신경과 인대나 이런 걸 자극할 때 오는 뭐 그런 거하고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신체 검사를 해보면 만져보고 눌러보고 그 다음에 특히 이 트리거 포인트요, 이게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면 사실 치료하기도 조금 쉬워집니다. 육안적인 검사, 즉 그 사람이 그 통증을 느낄 때 앉는 자세 같은 거 보면 좀 표시가 나고요. 감별 진단, 즉 이 병이 아닌 다른 병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MRI나 초음파 같은 걸 합니다. 이 근막 통증 증후군 그 자체는 MRI 찍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인대나 근육의 직접적인 염증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방하는 거. 정확한 기전이 규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방 방법이라는 것도 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 보시면 저렇게 꺾구정한 자세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 병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인 어떤 위험 요인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 교정하시고요. 반복적인 움직임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우리 건강을 유지해주면 이 병이 나타나는 그 빈도가 줄어듭니다. 계속 예방약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머리는 척추 위에다가 올리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쭉 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주고요. 근력, 유연성, 관절 같은데 운동을 좀 가해주면 이 통증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운동한다고 막 처음부터 무거운 거 들기 시작하고 이런 것보다는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를 좀 변경을 해서 주로 사용하는 근육을 좀 바꿔주는 그런 거고요. 우리가 특히 앉는 자세와 걷는 자세 좀 변경이 필요합니다. 숨은 질병이 없는지 이거는 그 병원에 가서 특히 갑상선 검사 같은 것도 굉장히 권하고 있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치료합니다. 원인을 알면 원인을 해소해 주면 될 겁니다. 물리치료, 도수치료 다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많이 아프시면 진통제, 근육이완제 같은 거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리거 포인트라고 했죠.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국소 주사를 줘서 그 통증이 엄청 완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국소 마취제, 그 다음에 우리 부신
피지럴 호르몬에서 나오는 그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믹스해서 놔주는데, 신기할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 도수 치료가 특히 이 근막 통증 증후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정형외과 중에서 이거를 좀 주로 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이렇게 많이 냅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 치료 방법 도수 치료, 이렇게. 자, 다이빙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어도요, 다이빙 가능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이빙하고 이게 관계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탱크 밴드의 높이를 약간씩 조절해 보면 내가 수중에서 자세가 내가 제일 편한 자세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태국, 필리핀 이런 데 가면 탱크 밴드를 내가 조절 안 합니다. 다 그 친구들이 해주는데, 같은 친구가 만약에 계속 해준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위치를 딱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다이빙 마치고 올라와 있으면 그 몇 사람의 보트맨이나 다이빙 마스터들이 그냥 막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이빙 할 때마다 그 위치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수중에서 자세가 불안해지죠. 어깨 스트랩을 잘 길이를 조절해 주고요. 만약에 백 마운트가 불편하시면 사이드 마운트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 벨트를 허리에 차는 것이 불편하다면 통합 웨이트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핀킥, 트림 자세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허리 이렇게 트림 자세 취해가지고 오래 있으면 허리 아프죠. 아프면 풀어야 됩니다. 물속에서. 오히려 니 체스트 자세로 해서, 저는 수중에서 가끔 그 무릎을 가슴에 갖다 당기면서 막 신음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다이빙 마치고 나와서 버디가 어디 불편하냐고. 예, 나이 들면 어딘가 항상 불편합니다. 이 그림은 뭐 제가 답으로 보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막 통증 증후군, 그 다이버 분들 이거 알으시면 다이빙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빙에서 어떤 내용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다이빙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다이빙 할 수 있게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다이빙은 즐겁자고 하는 거지 아프자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